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제비 몰러 나간다. 제비를 구리러 나간다. 우리 것은 참 좋은 것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머릿속으로는 당위적으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 것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다 이런 생각으로 먼저 감정 표현을 먼저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음악을 차라리 우리 것은 좋은 것이지만 즐기기는 매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하고 먼저 비판을 해보면 정말 개방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5시간 내내 저하고 함께할 화두는 왜 우린 우리 소리를 힘겨워하는가입니다. 그래서 5시간 내내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음악적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악적 취향. 취향이란 뭘까요? 내가 그걸 알면 네 강의를 듣고 있겠냐 이게. 취향이란 한자어로 풀면 취해서 즐긴다. 적극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향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면 지금 뭐 부츠 신은 분 계시고 뭐 여러 뭐 신발도 다양하게 신었잖아요. 패션도 가을에 겨울 패션을 경향해서 뭐 옷을 예측해갖고 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골반 청바지 뭐 란제리 룩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뭐 만들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거죠. 자기 취향이보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치를 때 한두 사람이 빨간 티셔츠에 빨간 모자를 썼더니 막 각각 다 똑같이 입게 됐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어요. 저도 우리 집에 빨간 모자 3개, 빨간 티셔츠 막 여러 벌이에요. 그렇게 취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적 취향은 언제 결정이 될까요? 또 조용해졌어요. 또 조용해졌어요. 자, 음악적 취향은 미국 심리학회 그 음악 논문 조사에 의하면 17, 18세 때에 이미 결정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 간다는 거죠. 물론 살아가면서 문화적 충격이나 어떤 것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쭉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발라드요. 발라드. 여기 계신 분. 뽕짜. 트로트. 아, 트로트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은? 발라드.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조용필 씨 팬 계세요? 여기. 아, 조용필 씨 팬. 그리고 서태지. 아, 서태지. 각각 있네요. 그럼 지금 세대, 뭐 동방신기, 보아, 또 비, 또 세븐 이런 팬들. 거기는 다양한 취향을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다양한 취향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뭐 자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취향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세대급으로 구분이 돼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부모님 세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세대, 다시 10대. 이렇게 4분류로 나눠집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전쟁, 그 다음에 또 일본의 강점기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은 민족의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민족 문제. 이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불끈불끈하면서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이런 노래들이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랑부두에 복을 놓아 불러봐. 이런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뭐 이 노래뿐만이 아니에요. 두만강 푸른 물에 너젖는 뱃사공 눈물이 촥 젖어지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가 18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껏 그 노래만 나오면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부모님 세대들은 이 전쟁과 또 강점기 시절에 후 폭풍을 맞은 세대들, 가난을 겪은 세대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난이라는 거 굉장히 크게 다가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먹었으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라는 세대들이에요. 이분들이 좋아하던 노래. 그때 당시에 자판이나 이런데요. 지금 구루마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 자판에서 이것저것에서 다 들렸던 노래. 이런 노래들 많이 들렸을 거예요.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 하시니까요. 이런 노래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아까는 박수 안 치시더니만 이제 뭔가 오시는군요. 자, 이렇게 그런 노래들을 계속 불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세대가 아까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눈보라가 전쟁의 아픔을 막 겪은 노래들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은 그 영향을 받을까요? 받죠? 받기 때문에 그 노래가 익숙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노래 외에 다른 노래가 또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금 세대, 여기 지금 세대라고 하면은 꼽아서 한 넓게 본다면요. 40대까지, 50대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그분들, 1987년도에 막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불렀던 노래. 막 그 노래만 들으면,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가슴이 불끈불끈 지어지면서 그때 당시가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 노래를 부르고 그 외에 또 다른 노래들이 있죠. 뭐 가나다라 마바사 아타카타파 무해무해무어 뭐 이런 노래들, 고래사냥 뭐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내려오면 뭐 발라드풍의 뭐 서태지까지도 여기도 한번 넣어보죠. 뭐 서태지, 그다음에 조용필. 그래갖고 뭐 조용필 씨는 뭐 노래 막 부르면 오빠 부대 해갖고 막 나갔잖아요. 기도하는 하면 다 넘어갔잖아요. 네? 이런 세대들이요. 네? 이 세대들 그분이 지금 공연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10대로 돌아가서 청바지를 갈아입고 10대인 것처럼 가서 공연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취향이 이미 그걸로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조용필 씨로 굳어져서 또 서태지 팬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대, 10대 세대는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요? 이 10대들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대인데요. 어디를 틀지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어떠한 음악도 흡수할 수 있는 세대들.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흡수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느냐, 취향을 딱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방송국 내에서도 가요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10대들 경향을 못 맞춰요. 못 맞힐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넓은 폭으로 음악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우리 옛날에 교과서를 보면요. 저 어릴 때 교과서를 보면 서양의 민요, 이런 민요들을 즐겨 들었어요. 즐겨 부르고 수업 시간에 이런 노래를 했고, 어떤 노래냐면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이야기, 가슴 속에 그립게도 끝없이 떠오른다. 이런 노래 불렀거든요. 이 노래 어떤 노래죠? 서양의 민요죠? 그렇죠? 로렐라이 언덕, 뭐 메기의 추억. 그때 당시 메기 먹는 메기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 그랬더니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예.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이 노래를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불렀단 말이에요.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비판도 하지 않고 그냥 불렀어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이런 노래도. 그런데 지금의 초등학교의 교과서에는 그만큼 우리는 그런 노래를 듣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국악이라는 건 전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취향이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의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남생아 놀아라 졸래가 잘 논다
와세기 저세기 고고 남생아 놀아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전나무 조이야 네 젓가락 나무 접시 구갱객 개고리 개골천 방죽 안에 왕개골을 찾으려면 양방을 뜩뜩 꺾어 이날이 방죽을 더듬어 나 어라디야 이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음악 교과서에. 그리고 그 아이들의 국어 교과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아리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리랑의 유래는 무엇이고 아리랑은 어떻게 부르는 노래일까? 또 아리랑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네? 강원도 아리랑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이 사설로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다양스러운 얘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국악을 접했을 때 폭넓은 음악을 접할 수 있겠죠. 국악까지도 접하니까. 그러면 서양 음악의 보편화된 음악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민요의 폴카, 왈츠 뭐 이런 것들 다 아시죠?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샹송이라든가 재즈, 랩, 힙합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그들의 민요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샹송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데보이, 돈데보이, 에스페란자, 에스미나시모, 소로스토, 소로스토, 후엘몬테, 꾸꾸메보이. 네. 이게 샹송이죠. 샹송도 역시 프랑스의 가곡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가곡에서 그들의 민요를 바탕으로 이 노래가 전파된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꽃을 피웠느냐? 언제 꽃을 피웠을까요? 그거 참 묻지 말고 그냥 말하지. 언제 꽃을 피웠느냐? 영국의 비틀즈라는 그룹이 있었죠. 그 그룹들이 딱 나오자마자 세계화가 됐어요. 그런 음악들이. 국지적이었던 것이 뭐 교회 음악이나 이런 것이 발달을 했다가 갑자기 그 그룹이 나오면서 세계화가 됐죠. 그 민요를 기반으로 했던 노래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음악은 보편성이 있는 음악일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1990년도에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팔고 있더라고요.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궁금했어요. 90년대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국악이 뭐 각광받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켠에다가 북을 자리를 차지하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이런 노래를 시작했죠. 둥둥둥 내 사랑 둥둥 내 사랑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 보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배를 보자 방긋 서그라 이서를 보자 너와 나와 유정헌이허 지아니가 다 정어리 우리 연부는 전정이니 만년 간들터라를 손가 둥둥 내 사랑 이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다 와갖고 저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이게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편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저한테 돈을 갖다 준 거죠. 많이 벌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민요를 가지고 가요에서도 활발하게 활동들을 했을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노래들로 조영필 씨라든가 뭐 김부자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민요 속에서 노래를 따와서 가요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용필 씨가 가요 톱10으로 1위를 했던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이 노래를 가지고 가요 톱10 1위를 했는데 원곡은 이 곡이에요. 아무렴 그렇지 그러고 말고 한 500년 사자른 대왼성화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정을 두고 몸만 가이 눈물이 나네. 이걸로 1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있느냐? 김부자 씨가 달아달아 밝은 달아 희태백이 놀던 달아 했던 이 음악. 이거 역시도 민요에서 따온 거죠. 민요 속의 달타령이라는 노래로 따온 거고.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화춘화 씨의 영아말이랑이라는 것이 있죠. 아리랑 통동 스리랑 통동 태야 태야 어사와지 달 보는 아리랑 힘 보는 아리랑. 이 노래도 있죠? 이 노래도 영아말이랑에서 따온 가사를 가지고 만든 곡이죠. 이렇게 민요 속에서 많이 가수들이 민요 속에서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정체가 또 됐죠? 민요 속에서 따왔는데 이것이 발전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딱 정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 음악을 누군가가 많이 즐겨줬어야 되는데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가 된 거죠. 네? 우리 음악을 즐겨줘야지 그게 발전하겠죠. 그러면 발전했던 어떤 즐겼던 세계가 시대가 있었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골든 디스크 상을 맨 처음 받은 곡이 뭐죠? 응? 참 성가시네. 계속 물어보고. 참. 골든 디스크 상. 조용필 씨. 네. 조용필 씨가 뭘로 받았어요? 창밖의 여자. 네. 이걸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부르나요? 이렇게 하죠. 잠깐 있어요. 빗물처럼 오르는 그대의 흰손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 열아 한 줄기 바람되어 거리에 서네 그대는 가로등 되어 내 곁에 머무네 같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잘하시네요. 네, 이 노래로 골든디스크상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 거 수도 있었을까요? 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임방울 선생이 쑥대머리라는 걸로 LP판이 150만 장이 팔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즐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지금은 안 즐길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궁금하죠? 이 노래입니다. 쑥대머리 귀신 용용 정마호빵 찬자리에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보고 지고 한양남군 보고 지고 오리정 정묘루루 이렇게 네. 이것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즐겼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음악이 그런 다양성만 가지고 있나 봤더니요. 우리도 그룹 사운드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있었냐. 우리 최초의 그룹 사운드가 보면은 신중현과 엽전들인가 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띵디딩디딩 이런 그룹 사운드가 있었죠. 예? 근데 우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모갑이라고 해갖고 장구를 앞으로 울러매고 뒤에는 백댄서들이 소고를 들고 막 이렇게 춤을 춰주고 한 그룹 사운드가 있었어요. 그 그룹 사운드 이름들이 있었는데 뭘까요? 뚝섬패, 왕십리패, 과천 방아다리패 이런 패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유명했던 그룹이 어떤 노래를 불렀었냐면 앞산타령, 뒷산타령 여러 가지를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사설남봉가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어떻게 불렀느냐? 서서 부르는 거. 지금 싱어들도 다 서서 부르죠? 그걸 입창이라고 그래요. 입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불렀냐? 이렇게 불렀어요.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발이 또 남봉 나누나 아하 어이야 서야 내 사랑아 해.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죠. 박수를 치면 그 사람들이 앵콜송으로 이걸 불렀어요. 어를 쉬고 저를 쉬고 잦은 방아로 돌려라. 에이요 에이여라 방아 흥아로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너무 많이 즐긴 거죠. 그래서 잘 불렀던 이 그 패들은 그 궁에도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고요.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활동들을 했다는데 배워봐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의 끼를 마구 발휘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제 노래만 들으시면서 언제 내가 불러볼 수 있겠냐 이러셨던 분들이 이 사설남봉가를 통해서 자신의 끼를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사설남봉가. 남봉은 무슨 뜻인가요? 바람 피는 거! 정확히 하셨습니다. 자, 바람 핀다. 바람 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사랑. 이쁘게 표현하면 사랑.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바람을 핀다. 네.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럼 노란한다. 산골 큰애기 노란한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 매러 간다. 어떤 사건일까요? 왜 목을 매러 가죠? 앞집에 큰애기가 시집 가는데? 짝사랑. 잘하시네요, 오늘.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래요.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 매러 갔는데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발이 또 남봉 나누나 그랬어요. 새끼. 사람이 죽을 때요. 새끼 어떻게 꼬죠?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네,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새끼를, 그림이 이상하네. 이렇게 새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을 때 새끼가 한 발 정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또 바람이 나겠구나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빼고,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시작. 자, 이 노래는 서도 지방의 민요예요. 그래서 코를 막 떨어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앞에 강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하고 떨어주시면 돼요. 시작.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발이 또 남복 나누나 새끼 서발이 또 남복 나누나 아하 어이야 아하 어이야 어이야 더이야 어이야 더이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고 오셨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발이 또 남복 나누나 새끼 서발이 또 남복 나누나 아하 어이야 아하 어이야 어이야 더이야 어이야 더이야 내 사랑아 해 사랑아 해 그렇죠. 와 잘하시네요. 그러면 장단까지 같이 배워보자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빠른 장단이죠. 자, 빵을 막 여러 개 그렸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장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손이 이쪽이 편하실 테니까 무릎 장단으로 해서 북장단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합, 궁, 궁, 딱궁. 시작. 합, 궁, 궁, 딱궁. 네. 이쪽 손이 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손은 딱이 되는 거죠. 합, 궁, 궁, 딱궁. 딱궁.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노래, 그 박자에 이 노래를 맞추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발이 또 남복 나누나 새끼 서발이 또 남복 나누나 아하 어이야 어이야 너이야 어이야 너이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네, 잘하셨습니다. 어때요? 잘하시는데 아직 즐길 어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주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젊은 분들 한번 해볼까요? 저기 두 분. 남자 두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으나 아깝지 않나 새끼 서발이 또 남복 나누나 기사발이 또 남복 나누나 아하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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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야 어이야 저야 내 사랑아
아니, 거의 배우지 않고 오셨어도 그 몸속에서 흐르는 어떤 끼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즐겨보니까. 재밌죠? 예. 그런데 왜 여직 안 부르고 계셨습니까, 도대체? 네? 재밌죠? 예.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시작!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앞집에 큰애기 시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은 목매러 간다. 사람 죽는 건 아깝지 않나. 새끼 서발이 또 남북 나누나. 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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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네. 그냥 막 웃음이 나오세요? 좋죠? 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소리는 한스럽다 이렇게 얘기들 했어요. 한스러워요? 굉장히 지혜가 넘치는 분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왜냐하면 보면요. 지금에 나와 있는 한스러운 노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요 중에 20%밖에 안 돼요. 80%는 우리는 흥겨운 노래들로 가득 찼었어요. 아까 분명히 지금 사람 죽는데 이렇게 신나게 부를 수 있어요? 해학적으로 풀이해 갔다는 거예요. 네? 한스러운 것도 흥으로 표현했던 그런 민족인데 왜 많은 분들이 한스럽다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겪었던 사건 중에 큰 사건, 전쟁, 일본의 강점기, 이 시절을 두 군데를 겪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불러줬던 노래, 한을 소재로 했던 노래들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각인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것은 한스럽구나. 그래서 한이 저절로 막 몸에 배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흥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요. 정말 재미난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치렀잖아요. 그때 너무 우리 민족사에서 그렇게 기뻤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그때 막 아리랑을 불렀는데 우리가 맨 아리랑을 불렀을 때는 슬픈 쪼의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불렀어요? 오 이러면서 불렀죠? 그건 너무 흥겨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막 억압당하고 이런 일만 겪다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한민족이 그냥 다 들고 일어나서 빨간 티셔츠에 빨간 모자를 쓰고 막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 즐겨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우리 음악을 즐길 시간을 갖고 막 즐겨봐야지 우리 음악이 좋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국악을 많이 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즐겨야 돼요. 즐겨봐야지만이 취향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으면 취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즐겨야지만 취향이 생긴다라는 얘기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